네, 자, 대전 합격생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아침이었죠.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필기 그 발표 공통 강의는 좀 미리 찍을 건 찍어드리고 이제 그 각 지역별 강의는 웬만하면 그 발표하는 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공고문도 좀 있고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바뀌는 게 좀 많았어 가지고요. 원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 필기 발표가 나면 그때 하는 걸로 해서 그날 오늘 마침 오늘 아침 9시에 대전도 마찬가지로 예정대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문도 좀 보고요. 그래서 뭐 이건 오픈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정규 강의 오리엔테이션과 오픈 특강을 겸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발표가 났고요. 발표가 났고 일단 대전은 일단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는 글쎄요. 그 뭐 조금 면접 시간이 딴 데보다 좀 긴 편이기는 해요. 뭐 15분 좀 넘고 뭐 20분 가까이 되기도 하고 뭐 약간 인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뭐 그렇기도 하고 그 다른 데보다는 질문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뭐 다양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고요. 또 꼬리 질문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면접 시간이 조금 길어서 그런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기술직 분들은 또 기술 직렬 질문들 자기 전공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는 편이고 뭐 그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일반 행정직 분들은 뭐 직분이 뭐 특별한 게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뭐 다른 지역보다 개성이 강하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무난하고 그냥 평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평이한데 이제 간혹 지난해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뭐 재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간혹 이제 외부 아마 한 조에 한 명씩은 무조건 이제 그 전공 직렬에 관련된 분이 오시거나 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웬만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느낌적 느낌은 제가 뭐 일일이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약간 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좀 막 물으시다 보니 약간 질문만 보면 답변하기가 되게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약간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또 올해 지난해는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기는 했는데 원래도 조금 그런 약간 특이한 면접위원이 오실 수 있죠. 물론 오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그분들이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뭐 그분들이 조금 그런 질문들을 해서 좀 당황하시거나 답변을 좀 못하시거나 간혹 예전에 약간 버럭하는 느낌으로 약간 까치를 좀 넘어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제가 기억나지만 어떤 조에서는 뭐 여자 응시생이 끝나고 나오면서 울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인사과 직원이 도리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던 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행정학과 교수님 같은 분들은 오시는 것 같은데 인사과에서 좀 질문 통제를 좀 미리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해프닝이고요. 어디 뭐 지역에서 혹시 그런 식의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으셨으면 그냥 전체 조 중에 일부 조에 뭐 예전에 조금 있었던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뭐 잠깐 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특이한 면접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 면접도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질문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복, 간호 등등등 뭐 건축기계 이쪽 분들은 직렬 질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전에는 한 90%, 80%는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직렬 질문들 한 1, 20% 한두 개 정도 하는 게 되게 지방직의 일반적인데 뭐 한 반절 정도는 꼭 뭐 퀴즈형 질문은 아니더라도 뭐 정책이나 사업이나 희망 업무나 그 직렬에 관련된 쪽에 뭐 그런 질문들 위주로들 좀 많이 하는 편인 걸로 다른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궁금하실 이유 전혀 없고요. 일단 그래서 기출을 좀 장악하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늘 합니다. 뭐 다른 지역은 뭐 꼭 기출 안 보더라도 되게 일반적인 그냥 공무원 면접을 사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들이 메인이다 보니 뭐 딱히 뭐 기출이 그지 뭐 이렇게 집착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대전도 그렇고 충북과 충남도 약간 그런 과예요. 뭐 약간 좀 유형은 다르지만 그래서 요 분들이 조금 뭔가 조금 그런 조금 개성이 그러다면 있다면 있는 그런 거라서 기출을 조금 더 위주에 놓고 그걸 좀 장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하시는 게 그래도 물론 교수님이 와서 뭐 엄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리스크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자, 이 정도 인트로덕션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역에서 조금 겁나는 얘기를 일부 들으시더라도 그냥 뭐 그냥 그런
약간의 뭐 그런 거고 뭐 그랬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괜히 마음 쓰지는 마시라. 이런 예방 주사부터 일단 백신부터 일단 예, 백신이 유행이라 백신을 좀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고문을 좀 먼저 좀 볼게요. 예, 공고문 오늘 이제 봤는데 글쎄 예년에 비해서 뭐 특별한 거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 제가 아침에 단톡방에도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한 1.2배수 뭐 정도 뽑은 것 같습니다. 뭐 예년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했던 걸로 보이고요. 뭐 특별하게 달라지거나 예년처럼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인성검사를 보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인성검사는 뭐 일단 간호보건직 분들을 좀 빨리 보셔야 되니까 이분들 빨리 면접 보고 뭐 면접도 좀 빨리 보고 발표도 좀 빨리 하고 또 인성검사도 좀 빨리 하네요.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인성검사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요때 뭐 서류 들고 오라서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20분까지 그냥 가시면 되고요. 인성검사는 제가 별도로 오픈 강의로 들은 게 있습니다. 뭐 결론 그냥 갔다만 오시면 된다. 네, 끝.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도 면접에 신경 쓰시지 마셔라. 다만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안 가시면 면접 못 봅니다. 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다른 지역은 대개 이제 뭐 참가를 못할 경우에 안 하거나 못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이 정도로 이제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서울이랑 대전은 명쾌하게 안 돼. 끝. 예, 이렇게 돼서 뭐 하늘에 두 쪽 나도 무조건 가셔야 된다. 예, 가시고 이때 뭐 서류 같은 거 뭐 들고 오라고 하니까 그때 꼭 들고 가시고 그런 좀 절차적인 거는 좀 잘 지키셔야 되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뭐 제출 서류는 네. 예. 뭐 하여간 뭐 그때 인사검사 볼 때 같이 그 인사검사라는 게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서류 한 번에 받고 편해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솔직히 보면. 좀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뭐 알아서 내시면 되겠고 면접 시험은 여기 나와 있듯이 예, 20날에 일단 간호보건직 의료기술직부터 먼저 좀 보시네요. 그리고 발표도 좀 일찍 좀 일주일 정도 좀 빨리 하는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냥 하는 김에 다 같이 좀 빨리 보면 좋긴 하겠다. 저도 생각은 드는데 뭐 아마 여러 가지 운용하시는데 급히 좀 땡기느라고 좀 운용하시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나머지 분들은 뭐 29일 날이니까 예, 시간이 조금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조금 그래도 예, 뭐 꽤 좀 있는 편이라서 뭐 마음 급하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간호기술직 분들도 제가 뭐 이쪽에 관련된 강의는 일단 따로 먼저 좀 찍어서 공통 강의를 올려드렸으니까요. 뭐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 제가 따로 이거는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호보건기술직 분들은 네. 그 다른 분들은 그냥 갔다만 오시고요. 뭐 예전에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되게 저 오후에만 좀 다 지금 집합을 하네요. 아마 조들이 아마 여러 조를 편성해서 좀 분산 차원에서도 좀 하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요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뭐 딱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 확진자 얘기인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기들이. 그래서 저도 좀 면밀하게 봤는데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한 가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 코로나 걸려도 자가격리도 또 면접 다 보게 해준다. 뭐 일각에서 그런 일부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뭐 당연히 희망하겠죠.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and 사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별도 시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데 면접 기간 중이라는 말입니다. 면접 기간 중에.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를 걸리면 2주간 그렇게 되면 보건 당국에서 그 사람을 예, 면접장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면접보다 방역이 최우선이에요. 그죠? 면접은 여러분 개인의 일이지만 방역은 여러분 시민 전체, 국민 전체 일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보건당국이 이거는 밖으로 외출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대전시는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보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접 전날에 막한데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 면접 스터디를 하다가 거기에 스터디룸에 누구 확진자가 걸려서 밀접 접촉으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그 전날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신청을 그때 부랴부랴 했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근데 면접 중간에 본인이 뒤에 있는 다른 직렬이에요. 근데 예, 그 일행을 면접 보고 있는데 내가 걸렸어요. 그럼 자가 신청을 미리 신청을 하긴 하는데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는다는 건 별도의 면접 공간에 방역 어느 정도를 갖춰 놓고 또
또 면접위원도 어느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뭐 약간의 뭐 레벨 D까지 같은 그런 방어복까지는 아니지만 갖춰놓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시설이 구비가 안 되면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확진이 되면 예, 아마 보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 그러면 확진이 되면 본인이 전파를 시키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잠복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보건당국에서 오케이 안 해줄 거예요. 어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 알아서 가시라고 하지 않고요. 보건당국 보건소에서 공무원이랑 간호 쪽 관련된 분이 따라붙어야 돼. 두 명이. 따라붙어 가지고 동선 체크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큰 행정 소요가 발생하는 일이기도 해요. 따라서 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무조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지금 백신도 있고 이제 또 뭐 확진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어서 안전한 거는 맞아 보이는데 다만 이렇게 좀 특히 이제 면접 스터디가 저는 걱정이에요. 되게 스터디 룸이라는 공간이 되게 좀 싼데 하다 보니까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되게 협소한 공간이고 지하에 있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조금 넓은데 좀 개방된 장소에서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보다는 웬만하면 화상이나 줌 같은 걸로 좀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터디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서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해서 뭐 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뭐 다 보는 것처럼 착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판인데 뭐 그 정도는 좀 그렇다고 뭐 집에 감금돼 있어라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요.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반드시 좀 주의는 좀 하셔야 되겠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질문도 있고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발표일은 예, 아까 먼저 보시는 간호보건직 분들은 하시고 열흘 정도 있다가네요. 열흘 정도 있다가 나머지는 한꺼번에 뭐 정상적으로 발표하는 날 발표하는 거 그냥 간호직만 좀 빨리 면접 보고 예, 빨리 발표하고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전의 특이한 것 자기소개서 대신에 응시자 자기 기술서라는 거를 첨부 양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전에 이제 작성을 좀 하셔야 되죠. 이거 뭐 자기소개서에 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쓰시는데 뭐 매년 조금씩 바꾸던데 요 두 번째 항목 경험 얘기를 매년 바꿀 때가 있는데 원래는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쓰네요.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 뭐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행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소개는 좀 어떻게 좀 하시고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 위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려요. 정보가 좀 많이 담기는 자소서. 뭐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면접은 자기에 관련된 정보,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것. 이게 좋은 면접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블라인드 면접 자기소개 작성시 학력, 부모, 직업 등 신상 정보 기재 불가. 요것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대학명도 쓰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좀 단출하게 적었는데 원래 취지는 대학명 이름 그다음에 학력이라는 건 가방끈 길어요 이런 말이에요. 석사, 박사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얘기랑 부모님 직업 뭐 공무원이에요. 뭐 높은 분 아니어도 괜찮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부모님 얘기까지 할 거 없겠고요. 뭐 굳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이나 아버님이 공무원이셔서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지인, 예, 지인께서 예, 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뭐 봤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쓰시고 싶으면 그 정도로 쓰시면 좋겠다 정도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또 하나 그 전공은 당연하게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회사명도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뭐 관련된 땡땡땡 뭐 동그라미 회사에서 내지는 모 회사에서 뭐 모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눈 가리고 하는 측면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많이 묻는 게 그러면 대전에서 살았다는 것도 블라인드가 그 지역은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뭐 얘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실 건 없겠습니다. 오케이. 해외 대학도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해외에 있는 모 대학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자격증 이런 건 당연히 역량이니까 쓰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블라인드 대상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안 되는 건 약간 대학명, 기관이나 직장명, 그러니까 고유 명사, 명칭, 예, 그러니까 특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부모님 직업 이것만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힘들었던 경험, 힘들었던 일을 극복하고 성공했거나 실패한 경험에서 느낀 점. 이거는 그냥 질문으로 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경험의 3대 장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봉사 경험, 갈등 경험, 고난 극복 경험, 또 하나 끼자면 이제 창의 주도 경험 이렇게 주로 네 가지가 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이따 본강에서 드리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 극복 경험입니다. 뭐 근데 실패했던 것도 뭐 배운 점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의 포인트는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노력을 거쳐서 그거를 극복했다. 여기 실패는 그렇지만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됐다. 안 됐으면 그 이유, 왜 그랬는지 반성.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요 대목이 포인트예요. 힘든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죠? 예. 그걸 개발하고 인지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지, 예, 의지를 보겠다는 것과 그거를 통해서 느낀 점을 쓰라는 거예요. 면접 평정 항목 중에 의지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되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평정을 위해서. 따라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했다. 이거는 이제 흔히 뭐 업무가 힘들거나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알아서 잘 이런 경험을 살려서 극복할 수 있다.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뭐 육체적인 피로만 아니라 뭐 낯선 업무를 받았을 때의 적응 이런 것들이 다 여기다 포함되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의지력 플러스 적응력 혹은 스트레스 관리, 뭐 면접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질문이 다 이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야 근데 가시면 코로나 때문에 뭐 빡세고 뭐 욕도 많이 듣고 막 이러잖아요. 육체적 정책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런 고난을 예, 현명하고 잘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약간의 알리바이 정도의 느낌으로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3번 요거 가지고 또 질문이 좀 있는데요. 3번이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된 업무 추진 비전 뭐 이름이 거창한데 그냥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므로 예 그래서 대전시에 오면 내가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어요. 뭐 약간의 개선 아이디어나 그 정도를 쓰시면 예,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요거는 조금 찾아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써야 되잖아요. 그게 맨 땅에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전 얘기긴 합니다만 좀 조사를 안 하시고 좀 관념적으로 뭐 해보겠다가 쓰셨는데 뭐 그런 거죠. 아, 이런 거 다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거 몰라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을 받으시거나 아니,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나? 대전시에서 뭐 이런 식의 까칠하게 질문이 들어와 버리면 약간 당황해 버리는 구조가 좀 살짝 좀 있어요. 따라서 뭐 여기다가 뭐 본인의 장점, 뭐 경력 이런 거 좀 녹이셔가지고 약간 뭐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구체적으로, 약간은 구체적으로 뭔가 좀 하고 있고 뭐 껴가지고 대전시에서 이런 걸 좀 열심히 좀 하고 계셔서 좋더라. 뭐 이 정도 얘기까지 껴가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업무적인 관심, 뭐 희망 업무, 약간 요런 거에 관련된 질문이기는 합니다. 대전은 요거 관련돼서 좀 곧잘 물어요. 뭐 본사 경험 있으면 봉사 경험도 묻고, 뭐 이런 경험들 중에 뭐 묻고 싶으시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것도 묻고요. 또 자기소개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 했다고 또 자기소개 안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자기소개 해보라 그러면 또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자기소개를 적었는데 그때는 대충 적어가지고 그랬는데요. 요거 외에 다른 얘기를 쓰면 감점일까요? 뭐 불이익을 받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여기 쓰시는 건 뭐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 본인의 정보 위주로 일단 써놓으시고 물론 면접 준비하시다 보면 조금 다른 얘기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예, 당연하게 꼭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뭐 외워서 얘기하면 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뭐 자기소개서 쓴 거는 제가 자기소개서 썼습니다만 이러고 좀 언급하시고 쓰시면 되고 없으면 뭐 자기소개서는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러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너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기소개서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몇 장 프린트까지 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4장인 거는 아마 인사과 한부 보관용과 면접엔 3분 나눠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뽑아오라고 하는 거고요. 면접 당일날 여러분 조편성이 아마 돼 있을 텐데 해당되는 면접위원들 뭐 3분이면 3분 앞에다가 한 장씩 예,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에 넣어갖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면접위원들은 이제 면접 시작하면 한 명 들어오면 아마 뭐 1분 개인 발표를 시키거나 이럴 때 본인 해석대로 이렇게 넘겨서 쭉 보시는 거예요. 예, 쭉 보시고, 예, 또 뭐 다른 분 질문을 또 쓱 한번 보고, 뭐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를 뭐 평가하거나 뭐 점수를 매기는 거 전혀 아니고요. 서면,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서면 답변서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좀 성의 있게 열심히 쓰면 좋겠죠. 근데 이게 칸도 많지 않아요. 양식지가 한 장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본인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겠다. 예, 그 정도로 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요거니까요. 안 바뀌고 좋네요, 올해. 예,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예, 면접 공고문은 딱히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일단 그 이어서 뭐 본강이긴 합니다만 공고문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실제로 대전 면접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예, 뭐 같이 오픈 특강 겸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네. 어, 교재 그대로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강의하니까 교재 없는 분들은 카페에서 웹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기호를 잠깐 보면은요, 예, 보통 통상 그 1.2 EBS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특별하게 덧붙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음에 뭐 또 똑같고요, 예, 똑같습니다. 뭐 인성검에서 똑같이 받고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더라 정도로 좀 얘기를 하시고요. 면접 시간은 20분이라고는 하는데 약 한 15분, 18분 정도 사이인 걸로 보입니다. 약간 중간에 방역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데 딴 데보다는 그래도 좀 길게 보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충북 같은 데는 30분씩 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대개 한 10분, 12분 정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5분 정도 더 본다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2020년에는 18분 더 가야 그냥 공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명 정도 면접이 있는데 대학 계약교수 한 분씩은 다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한 분들은. 하여간 요 분이 하여간 지뢰다. 예, 지뢰다. 그런 느낌. 이분의 캐릭터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난해는 되게 좀 조용하셨다 정도로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마 인사과에서 뭐 코로나 힘든데 너무 좀 편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가 있지 않았을까 정도의 느낌은 좀 있습니다. 원래도 지난해와는 뭐 크게 다를 부분은 없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 드네요. 면접은 그냥 가서 그냥 대기하다 면접만 보고 나오셔서 뭐 딱히 그날 가셔서 하는 것들도 없고 그냥 간단한 면접입니다. 면접 자체는. 그다음에 특징이라고 뭐 글쎄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하고 막 면접 일정도만 늘어지고 그래서요. 아 되게 정신사나웠게 면접을 봤었어요. 면접 여러분 선배들도 되게 고생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여하튼간에 면접은 당연히 이렇게 마스크를 항상 끼고 계셔야 되고요. 강등의 파티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그냥 실내 그냥 방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잘 안 들리고요. 다른 데 얘기하는 거랑 약간 웅웅거리는 느낌의 좀 예, 좀 백그라운드에 사운드가 깔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요. 게다가 면접위원 책상 앞에 투명 가림막 있고 마스크도 끼고 계시고 그래서 약간 좀 뭉개져서 들리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듣는데 애로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사과에서는 아예 그냥 얘기하실 때 이렇게 답답하면 마스크 벗고 하라고 인사과에서 아예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안 되는 건데 뭐 지난해는 뭐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그 제가 팁처럼 말씀드리는 건 뭐 안 들려도요. 되게 이게 눈치껏 얘기하면 돼요. 예, 눈치껏. 예. 또 이렇게 약간 안 들리면 이제 이렇게 뭐 안 들린다고 똑바로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막 당황만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팁은 바디랭귀지를 쓰시는 겁니다. 안 들리면 몸을 막 들이끼고요.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아, 잘 안 들려요? 이러고 좀 목소리 좀 키워주시고 뭐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볼륨은 조금 키우시는 게 좋죠. 근데 볼륨보다는 좀 그런 게 말의 속도인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소리가 좀 음파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가니까 조금 천천히 한 0.8배속 다음에 약간 또박또박 그죠? 약간 뭐한 문장 다음에 조금 인터벌을 조금씩 둬서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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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좀 한 템포씩 쉬면서 막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좀 연습하실 때도 기왕이면 볼륨도 약간 좀 키우시고 속도도 평소보다는 한 0.8배속 느낌 조금 천천히 그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 인터벌도 조금씩 한 1초씩 한 숨 쉴 정도씩 두어가면서 하시면
되게 전달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냥 크게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느낌으로 좀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팁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새 거 하나 꼭 안에다가 넣고 가셨다가 면접장 대기하다가 이제 입장하라고 할 텐데 입장할 때 꺼내셔가지고 새 걸로 이렇게 갈아 끼우시면 뽀송뽀송하고 좋잖아요. 계속 마스크 끼고 있으면 날도 덥고 되게 찝찝하고 이러니까 새 걸로 갈아 끼우시면 기분도 좀 프레시해지고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늘 권장해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 면접 경향이라고 제가 정리를 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괴롭히거나 여러분 뭐 압박하거나 까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원활하게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게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다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까 제가 낮에는 전남을 했는데 전남은 되게 다정다감해요. 뭐 모르면 막 설명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 해요. 뭐 이렇게 좀 덕담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좀 드라이한 느낌이 좀 강하지만 그렇다고 뭐 괴롭히거나 좀 뭔가 태클을 걸거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없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에는 3명에서 한 3, 4개 정도씩 묻는데 되게 꼬리 질문들을 하세요. 뭐 답변 듣고 또 뭐 약간 내용적인 것 같고 좀 더 묻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메인 질문들은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위원당 한 뭐 안 돼도 한 5분씩은 쓰게 하는 거죠. 5분씩 3명이니까 15분 정도가 되는 걸 텐데 그 정도가 되면 뭐 중간에 인터벌 좀 빼고 뭐 답변이 길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한다고 봅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지난해 기준이기는 한데요. 하여간 교수 면접위원들이 약간 좀 편안하게 뭐 특별한 질문이나 시사 질문 뭐 이런 거 행정학 질문 이런 거 안 해주셔서 고맙기는 했는데 원래 또 그럴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 대비는 간혹 교수님 오시면 조금 즉답하게 곤란한 질문을 좀 하실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은 좀 해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계실서 관련된 질문들은 되게 합니다. 한두 개씩은 꼭 하는 편이에요. 아마 인성 담당하는 면접위원들 누구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분이 뭐 그 내용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묻도록 아마 가이드를 주는 걸로 보입니다. 되게 그렇게 묻고요. 뭐 특히 이제 희망 업무 쪽을 주로 많이 물어요. 업무 추진 비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요거 쓰실 때 괜히 책은 안 잡히게, 뭐 칭찬은 모르겠고요. 책 잡히지 않게 조금 알아보고 조금 신중하게 이 부분은 좀 쓰시면 좋겠다. 뭐 자기소개나 뭐 경험 관련된 거야 뭐 열심히 뭐든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전 뭐 대부분 공무원들이시니까 딱 많이들 아시잖아요. 선수들 앞에서 쓰는 거니까 약간 그 부분은 조금 찾아보고 알아보시고 하는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질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되게 뭐 균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인적성은 뭐 면접위원 딱히 역할을 나눠서 5분씩 이렇게 딱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되게 좀 균질하게 뭐 이렇게 쏠려 있지 않고 이런 느낌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난해는 아니고 예전 뭐 지지난해 사례이긴 합니다만 행정학 교수님이 약간 퀴즈형 질문들 있죠. 행정학에 거시기한 질문들 공부는 했는데 탁 물으면 알긴 하는데 뭐 이렇게 바로 말로 튀어나오지 않는 머릿속에만 뺑뺑 도고 입에만 도는 뭐 그런 과의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좀 애들 먹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냥 모르지 않는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자꾸 가셔야지 뭘까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해서 행정학 교재를 또 보거나 그걸 뭐 다시 뒤적이는 거는 조금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니까 뭐 그런 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뭐 대전도 아니고 충북도 좀 그래요. 그 충북은 그런 질문을 꽤 많이 해요.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뭐 그런 몇 개의 시군이 좀 시구 저기 몇 개의 지자체가 좀 있어요. 교수님이 오셔서 그쪽 질문 좀 많이 하는데 뭐 경남, 충북, 충남 뭐 되게 이런 과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 교재 맨 뒤에 보시면 그거 넣어놨어요. 행정학 용어 면접에서 많이 묻는 행정학 용어, 행정학과 법의 주요 개념들 뭐 그런 것들을 따로 저작년에 7급들 들어간 친구들 9개 8급이랑 국가적 7급 들어간 친구들 이제 두세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여러분 면접용으로 다이제스트본을 좀 같이 만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 한번 쓱 보고 약간 기억 떠올리는 정도 그 정도 가시고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한두 개 답변 못했다고 면접에 아무 영향 없는 거니까 그 일종의 제가 요리를 좀 밑반찬 같은 거예요. 메인 요리나 사이드 디시가 아니고 밑반찬인데 그렇게 이렇게 좀 거기에다가 좀 너무 진력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현황 같은 경우 대전 시장은 뭐 이렇게 찝어서 묻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그냥 알고 있는 것
혹은 뭐 발전 방안 뭐 이 정도 있고요. 그나마 좀 찝어서 묻는 게 트램 뭐 예를 들자면 트램 한다는데 뭐 장단점이 있지 않겠냐 뭐 그 정도 얘기나 이따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대전역 앞에 구도심에.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는 거 어떤 거 아냐 그 정도 묻는 정도가 뭐 최대치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개 이제 특히 지원 직렬에서 뭐 희망 업무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껴가지고 뭐 좀 아는 사업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네가 오면 뭐 하고 싶니? 뭐 대전 발전하려면 뭐가 문제니? 뭐 간혹 대전 이미지가 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뭐 질문 보면 노잼 도시 뭐 이런 누가 쓰셔서 아 노잼 도시인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뭐 이미지를 좀 개선할 방안 또 뭐 관광도 가끔 묻습니다. 재작년에 갖고 뭐 대전 관광의 해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 요 정도에 좀 오픈된 질문이지 뭐 특정 걸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묻거나 이런 거는 잘 없어요. 또 일부 뭐 지역에 약간의 뭐 약간 갈등이나 다툼 같은 것들도 일부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거의 질문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뭐 되게 그냥 예,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딱히 그 부분도 그렇게 큰 부담이 있지는 않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인파트를 쓴다면 이제 기술이나 전문 직렬분들은 후기 아까 기술 질문 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쪽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약간 퀴즈형 질문도 물론 있기는 한데 직렬에 따라서는 그쪽 면접인이 오시는 것 같아서 예컨대 무슨 뭐 토목이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종류 뭐 그죠? 무슨 베르누이 법칙 기계다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주 마이너한 경우고요. 뭐 와서 뭐 하는지 아냐, 뭐 관련된 대전시하는 사업이 뭔지 아냐, 약간 이런 과들로 이렇게 약간 열려져 있어서 그냥 답변하시기에 그렇게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의 꼬리 질문도 조금 하고 뭐 이런 것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전의 연고 같은 걸 따지는 질문도 거의 없어요. 뭐 대학이 서울에 갔는데 왜 대전에 다시 오려고 하냐, 뭐 그 정도의 질문 외에는 딱히 뭐 따지는 거 별로 없다 정도 있습니다. 아, 아까 현안 중에 아까 세종 예, 세종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세종이 계속 커가고 있죠. 대부분 이제 대전 분들이 세종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로 인구가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도. 트램, 도시재생, 세종 인구 유출. 예, 그 다음에 젊은이들 뭐 일자리 뭐 많이 부족해서 떠나는데 뭐 어떤 거 하면 좋겠냐 뭐 그 정도 사이즈. 예,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뭐 황당하다 뭐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런 거는 거의 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그냥 질문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 뭐 좀 무난하다 뭐 이런 정도. 교수님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되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뭐 특이 사항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질문들은 제가 뭐 예를 들면 음, 한두 개는 그래도 좀 예시를 그래도 들어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이거 뭐 설명 이따 나중에 수업 때는 정규 수업 때는 예, 오픈 특강 끝나고 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뭐 그냥 보시면 될 거라서요. 저는 일반 행정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들어간 친구들이 받으신 건데요. 자, 이게 제가 질문 세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 붙인 말인데 팩이죠. 한 팩으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받은 질문들 이렇게 쭉 기억해 주시는 들 여러분 선배들이 해주신 거고 요 니은자는 그거의 꼬리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는 꼬리 질문 뭐 했더니 이렇더라 정도인데 예컨대 뭐 이런 같은 경우 자기소개 1분 시켰고요. 본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평가하니 뭐 착해요, 성실해요, 너 짱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했겠죠. 자랑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다음에 본인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예, 뭐 화장실을 불러서 팹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테고요. 뭐 해야겠죠. 뭐 경험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뭐 아마도 이 질문은 아마도 앞에서 온 것 같은데 뭐 사람들 뭐 의견을 좀 따르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줏대없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 못해 스트레스 안 받냐 이랬더니 아이 뭐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본인의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니? 그러면 뭐 예, 음악을 들어요, 요가를 해요, 운동을 해요, 뭐 이런 얘기 하셨겠죠. 좋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제가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답변 못할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관심 정책 그리고 아이디어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이런 거 할 때도 선생님 거의 업무 추진 비전에 쓴 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때는 너무 대충 써가지고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상관없이 업무 추진 비전은 이렇게 썼지만 또 이런 얘기다 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다음 질문 다음에 정부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세 가지. 이게 이런 게 이제 교수님 질문이에요. 이런 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뭐 묻는 거야 이게 지금 요런 예 아리까리한 질문 뭐 애드립 쳐야죠 이런 경우는. 다음 두 번째 청년들이 공무원 쪽으로 몰리는 이유 해결 방안 뭐 뭐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 참. 그다음에 뭐 아마 자기소개서 자기 기술서에 분이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를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때 고객 불러반이나 악상면은 어떻게 좀 된댔니 뭐 이런 질문들을 아마 자기 기술서의 내용을 보시고 아마 물어보신 것 같고요. 뭐 민원인 상대할 때 그런 걸 좀 보고 싶으셔서 물어본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끝났죠. 네. 뭐 요거 두 개 정도를 뭐 교수님이 하셨겠나? 잘 모르겠다. 요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다음에 시청이나 동사무소, 예, 주민센터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뭐 가봤으면 분위기가 어땠는지, 공무원 갑질이 있었는지, 뭐 좀 질문이 좀 저렴하죠. 설사 있었다고 해서 있었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질문하면 어쩌시라고. 뭐 요 정도 물었던 것 같아요. 뭐 질문이 좀 적어 보이는 건 뭐 말하니까 중간에 살살 뭐 꼬리 질문이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보니까 뭐 그래 그냥 뭐 대전시 열심히 공부해봐야 그냥 아까 관심 정책 하나 정도 묻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네. 되게 뭐 편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만해요. 그죠? 여기 말풍선은 지난해 이제 면접 보시고 나오면서 저랑 이제 카톡들을 해서 뭐 분위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알려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체 면접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따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약간 오탈자만 수정을 하고요. 뭐 그대로 가공 없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보시면 분위기가 뭐 대부분 무표정이고 그리 밝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온화하기는 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또 아이디어 없냐 이렇게 좀 꾸리지면 좀 하시더라. 뭐그 정도 느낌. 네. 여기 보시면 공직권, 이슈, 행정학, 행정법 그 전에 뭐 이런 거 많이 물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서 아쉬웠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 면접은 다른 데에 비해서 합집합은 되게 넓어요. 교집합은 되게 좁고 얼마 안 돼요. 합집합은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처럼 아쉬운 게 많은 거죠. 준비는 합집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코어가 되는 교집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남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 거의 70%고 합집합은 100%면 합집합을 100%라고 하면 교집합은 한 70%쯤 돼서 되게 편하고 좋아요.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면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전은 합집합이 100이라면 전남보다는 100, 전남이 100이면 여기는 한 250쯤 되는 것 같아요. 합집합은. 교집합은 아까 100에 70이면 여기는 250에 한 50 정도의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지점 때문에 그런 특징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근데 이분은 그런데 만약에 뭐 다른 분 보시면 자, 만약에 그 다음 분 보죠. 다른 조인 것 같은데 자기소개 시켰고요. 공직가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 가장 흔한 빠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봉사 경험이 있는지 얘기해봐라. 다음에 이 질문도 그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물으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예, 뭐 그냥 접근부터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보면 대전하면 교통의 요지, 과계 도시, 노잼 도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얘기하는데 다른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대전시 자랑해 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 좀 대외에 대전이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 계산, 소위 말하자면 그런 거 할 만한 게 좀 뭐가 있겠는가, 뭐 그런 질문인 걸로 보여요. 취지는 아마도 제가 면접이냐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했고요. 창의성 경험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라는 질문도 갑자기 들으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어떤 자세? 뭐 공손한 자세? 착한 자세? 봉사하는 자세? 성실한 자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술서에다 마라톤 했다는 얘기를 적으셔서 뭐 언제 했느냐 물어봤고 주민과 소통해야 되는 소통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또 다른 업무 멀티로 뭔가 일을 해본 경험은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기술서 봉사활동 경험 쓰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공무원에 어떤 도움이 될지 봉사활동을 왜 하게 됐는지 아마 이거는 답변이 짧다 보니까 막 질문이 막 꼬리 질문으로 계속 막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좀 꽤 많죠. 그 다음에 뭐 막 물어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교수님 같은데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했겠죠 아마도. 다음에 여기 팀장인데 예, 부하 동료들이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뭐 이 팀장이야? 서로 간에 좀 서로가 맞다라고 싸우고 계시면 어떡할래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둘 다 화장실에 불러서 혼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그죠? 뭐 대화 소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팀워크, 예, 치맥 한 잔 같이 하면서 뭐 블라블라 뭐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보시면 여기랑 좀 결은 다른데 지문은 뭐 겹치는 건 별로 없는데 되게 느낌적 느낌이 좀 그렇죠. 그 좀 편하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전 거를 뭔가 찝어서 묻는 것도 많지 않고 뭐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대전의 정책이라고 말할 만한 건 거의 없고 그냥 이미지 개선 방안 하나 정도 물어넣는 거네요. 그죠? 나름대로 뭔가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이분도 꽤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 케이스 5번을 보면 아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하는 김에 잠깐 보죠. 자기소개 시키고요. 현안 중 관심 있는 거 아, 이렇게 물어주면 땡큐죠. 어우 준비한 거. 예, 준비하다가 쫙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는 질문이에요. 트램은 코테이션을 쓴 건 이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트램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 뭐 예시 들어가면서 이거 어쩌면 좋겠냐 단점은 교통 혼잡 얘기들 뭐 도로를 일부 잡아먹고 들어가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물었으니까 뭐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왜 대전으로 와서 지방직으로 오니 뭐 그런 류의 질문. 그 다음에 기술사 보시고 야 시민연재실 여기 기피 부서거든. 뭐 야근 많고 철야 많고 근데 왜 여기를 희망을 해? 그 무슨 얘기를 하셨고 상사가 부당한 일 알게 되면 어떡할래? 청렴, 협동 뭐 이렇게 협동 관련돼서 군대원들인 거 보니까 군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재미없는 군대 얘기하신 것 같고 뭐 느낀 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셨고 봉사 경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하는 거 있니? 대전시면 뭐 원도심 얘기는 다들 아시는 거니까 뭐 그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차이점은 아니 정도의 느낌. 그다음에 우수행정 사례 질문이 좀 많죠 이분도. 다음에 예, 좋은 공무원 사례, 안 좋은 공무원 사례 이것도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까보다는 것도 대전에 관련된 질문이 한 두 개 정도는 돼서 그나마 나으니까 대충 사이즈가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드시죠. 근데 보시면은 질문이 별로 겹치지 않고요. 좀 되게 좀 다 뭐라 그래요? 좀 다종다기하죠. 예, 다종다기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나머지도 되게 이런 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질문의 전체 총합이 아까 말했 합집하면 좀 조금 커요 대전이. 예, 전체로 놓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뭐 늘 좀 있는 좀 코어가 되는 그런 질문은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근데 물론 합집합이 뭐 아주 넓은 건 또 아니어서 이 대전 정도의 사이즈가 좀 준비할 게 많다 그러면 충북분이나 충남분들은 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시간도 한 30분씩이나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부담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도 아주 부담이 심하지 않은 그냥 중간 정도의 느낌이다 정도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면접 평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특별하게 제가 문제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약간 성적이 좋았는데 안 됐다는 얘기도 저 대전은 거의 들어본 바가 없고요. 반대로 제가 우수받은 것 같다는 얘기도 뭐 제가 예전 사례를 아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뭐 전체 응시성에 뭐 몇 명을 가지고 그걸 일반화하기도 좀 그래요. 없지는 분명히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가시적으로 뭔가 확 드러날 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미입은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아무튼 예전에 제가 말한 예전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제 면접을 본 적도 있어요. 예, 그때 다시 뭐 면접을 보신 분들을 일부를 불러서 아마도 미흡 재면접인 걸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분은 됐어요. 일단은 됐어요. 그분은 제가 한 분 케이스를 아는데 한 5년 전에 좀 기억이 나는데 아 대전도 재면접을 보는구나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뭐 재면접 봤다는 얘기를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다른 지방직이 그러하듯이 대전도 뭔가 특별하게 뭐 우수나 미흡을 많이 주거나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제가 보면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교수님들이 오셔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2019년도의 질문 케이스북을 좀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시게 돼요. 뭔가 좀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결론 말씀드렸죠. 질문은 그렇지만 결론을 보면 결론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뭐 교수님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마음 속을 좀 소가리를 좀 하시고 또그 필기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마음고생은 좀 하시는데 뭐 결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별로 없다. 예, 그 정도 느낌적 느낌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커트라인 쪽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답답하신 지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글쎄요, 뭐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은 뭐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 업무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남들 좀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좀 차별화하는 전략, 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어필이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얘기긴 한데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재전에 얼마나 관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수강생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도 이제 지난해 동시 합격자가 한 40%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국가직에서 한 40% 정도는 최소한 40% 정도는 동시 합격, 지방직 하차 합격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걸 알 수 있냐 그러면 뭐 지난해 인원들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지방직 수강하신 거나 교재들 판매되는 걸 보면 알아요. 예? 진짜들 많이 붙었구나. 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들 붙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대전분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뭐 최종적으로 국가직을 가셔서 뭐 안 오진 않겠죠. 면접 때 안 오진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국가직은 또 뭐 혹은 지방직은 뭐 추가 채용이나 추가 합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그거 갖고 저한테 물어봐야 저도 아는 정보가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이거는 대전시장님도 모르시고 인사혁신청님도 모르시는 일이에요.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일단 면접을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뭐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외부 요인이긴 하나 뭐 그런 동시학적도 많고 뭐 여하튼간에 예, 뭐 최종적으로 한 곳밖에 갈 수 없고 또 지자체는 인원이 펑크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채용을 하려고 들 테고 국가직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지난해 인원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웠기 때문에 채우려고 할 거고 과정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지만 많이 좀 채울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또 오해하실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하튼 간에 뭐 커터라인 분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본인한테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일단 최선은 다 해놓고 보자. 예, 뭐 그 정도의 느낌적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정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수강생 보니까 원래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강생용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일단 뭐 저기 나중에 제가 뭐 강의나 모의 면접 뭐 아마 줌을 하게 될 텐데 모의 면접 일정들은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웬만하시면 여기 등업 카페에 좀 들어오셔서 등업을 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을 다 말씀드리지만 제 카페에 가시면 제가 이제 수강 자료라고 해서 대전 거는 대전의 수강 자료 요 페이지를 들어오려면 카페가 수강 회원이 등업이 되셔야 돼서 정규 수강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이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재 웹 버전 아까 좀 띄워놓은 거죠. 링크 두고 보시면 아까 그 막 밑줄 치고 한 게 그게 바로 보이시게 돼요. 그러니까 교재가 없더라도 뭐 수강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또 교재 오기 전에 먼저 들으실 때면 들으시면 좋겠고 밑줄도 다 쳐놓고 그랬으니까 뭐 그거 한다고 정신없을 필요 없으니까 일단 요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 후기 사례집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후기 사례집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 추가 자료도 이쪽에 올려놓을 거니까 예, 꼭 반드시 꼭 등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30% 분들은 선생님 등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몰랐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오리엔테이션도 아이가 대놓고 좀 원래는 좀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다 예, 하셔갖고 이용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네.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나중에 오픈 특강 올라갈 거니까 그냥 뭐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에다가 뭐 오픈 자료도 올려놓는데 예, 제 그 유튜브 채널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지 마시고요. 예, 대전시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나 해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단톡방 있습니다. 엔간하면 좀 들어와 계십시오. 예, 뭐 지금은 뭐 서로들 서로 정보 나누시고 뭐 그러겠지만 나중에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면 서로들 간에 우애롭게 좀 다른 지난해도 그랬듯이 서로 기출 질문들도 좀 나누시고 서로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아름답게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강의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거 드린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출 팩트입니다. 일장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기출 질문들을 좀 조곤조곤 분석하고요. 어떤 걸 물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분류하고 요 작업을 좀 같이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물었는지 알고요. 그리고 또 뭘 물었는지 정확히 사이즈를 파악을 해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대전도 이거를 가장 중시하게 가장 긴 시간 동안 좀 구체적으로 좀 조곤조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시험이니까요. 뭐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지 뭐 공무원의 정신 자세부터 배워서 면접 잘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뼈라면 살을 좀 보셔야겠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 합격생들이 어느 정도 답변 사이즈를 가지고 갔는지와 또 플러스 여기는 이제 질문만 이렇게 뼈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 면접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후기를 좀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면접장을 좀 간접 체험하시는 겸 또 서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좋구나 일종의 후기 보는 법 정도의 강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후기 몇 개를 갖고 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답변 사이즈를 준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뼈와 살, 화장까지 포함된 요거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고요. 3장은 그냥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 두 개 총합 같은 건데요. 분야별로 좀 질문을 정리하고 묻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좀 준비하실 수 있게 조금 매핑을 좀 해드리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사전 조사서나 이렇게 당일 나가서 쓰는 것도 좀 많고 어디에는 좀 뭔가 이제 뭐 3분 발표, 5분 발표 이런 하는 데도 있어서 원래 요 챕터는 그런 거를 좀 껴넣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챕터인데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그냥 면접만 보니까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죠. 뭐 굳이 자세하게 여기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나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강의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대전시정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질문 보셨잖아요. 딱히 뭐 물어보는 게 별로 없네. 맞습니다. 예. 질문을 안 하시면 뭐 대전에 현안자료를 주시나요라고 물으시면 그거는 뭐겠어요? 뭐 어떻게 묻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부터 찾고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물론 이제 러프하게 대전시 현안들 주요한 포스트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뭘 알겠습니까? 당연하게 물론 제 첫사랑이 대전 MBC 뒤에 살았던 인연이 있기는 합니다만 첫사랑과 헤어진 인연은 대전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요. 가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대전시장을 가장 잘하는 분은 면접 강사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제일 잘하시죠. 계약직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대전시장을 잘하시는 분은 시장님입니다. 내년에 재계약이 오고 있죠. 재계약 되시는 거니까 열심히 좀 자랑하고 알리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시장님 물어보면 시장님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도 바쁘시고 여러분 면접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뭐 다루고 이제 누가 대신 물어봤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그나마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아까 업무 추진 비전 이런 거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쪽을 좀 해서 이쪽을 좀 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장점이 있거나 이런 경력이 있거나 이런 건 대전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좀 빨리 찾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좀 알아야죠. 뭐 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대전에 세종으로 인구가 빨리 나가는데 그럼 대전시는 뭐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긴 알아야 되죠. 소양 삼아서 그거는 깔고 밑바닥으로 깔고 뭐 깐 것 중에 본인이 뭐 끌고 와서 뭐 여러분 답변하실 때 쓰시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 정도 간단하게 점검하고 말씀드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시장 정보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찾는지에 관련된 뭐 별거 아닌 팁이지만 제가 기자하면서 배웠던 중요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찾는 거 30분도 안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30분이 뭐야? 10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찾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짧고 굵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모집과는 공통 강의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교재에 보시면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고요. 아주 조곤조곤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전처럼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한 부분 내가 장점 1도 없는데 뭘 구라를 쳐야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갑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교재 보시고 필요하시면 해당되는 분만 클릭해서 좀 보시고 그래 대충 이렇게라도 돌려막으면 되겠네. 뭐 이런 거 벤치마킹용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직권도 마찬가지. 뭐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어떡할래? 뭐 민원이 진상 부리면 어떡할래? 떼쓰면 어떡할래? 뭐 그런 과들의 좀 뻔한 질문들 뭐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같이 껴서 시간도 면접 기간 많으시잖아요. 수강료도 내시고 돈도 아까울 텐데 좀 들으세요. 그냥 오며 가며 다 현직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다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특히 이제 기술 직렬 분들 여기 보시면 직렬 기출집 아카이브라고 제가 맨 뒤에 보면 지난해와 지지난해 대전은 뭐 얼마 안 되는 특히 기술직 분들은 기출 지문에 대한 좀
그 갈증들이 좀 있으시죠? 아까 보시면 알지만 대전은 좀 묻는 편이기는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대전만 하면 인원이 얼마 안 돼서 후기를 다 털어봐야 사례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 단위에서 근데 모든 직렬별로 물었던 전공 퀴즈 질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을 딱 모아서 2년치 아카이빙을 딱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되게 뿌듯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빅데이터인데 이거 자체가 뭐 자기 직렬가 몇 개 안 되더라도 몇 개 안 되면 내가 이 내 직렬은 묻는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일이지 더 없나요? 라고 물으실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해피한 일이잖아요. 사복직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관우직도 많기는 합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방어적으로 준비하는 것, 예, 그 정도로 가시면 돼요. 대부분의 정보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 것들이고요. 또 일부 또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것은 그냥 구글링 하시면 바로 아시는 거니까 뭐 강의를 드릴 것도 아니고 찾아보시는 정도의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수강생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많이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 없는 문제 만들거나 뭐 10년 전 문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옛날 문제까지 이만큼 모아가지고 알아봐야 아까 아무짝에도 소용없고요. 되게 많이 묻는 거 묻습니다. 그 퀴즈형 질문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딱 걸리진 않겠지만 그 정도 그냥 방어적으로 뭐 기왕에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방어적으로 약간 마지노선 정도로 준비하시는 건 한 2년치 기출 정도 보시면 뭐 대략 예 적어도 100%는 당연히 장담은 못하지만 한 뭐 보수적으로 한 70% 내지 한 80% 정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정리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 행정법 같은 행정직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이 또 오셔서 물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약간 기억 환기형 정도로 한번 쓱 넘기면서 그래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있군.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이제 강의 개요나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후기 사례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본강의 때 해당되는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오픈 특강 겸 면접 진행, 뭐 전체적인 분위기, 뭐 질문 대략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또 뭐 면접 평정 대부분 결과 뭐 등등등 뭐 여러분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들 또 자기계획서 작성 요령까지 간단하게 다 라운드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강의 안 들어도 되겠죠. 자, 그건 뭐 각자의 선택들이시니까요. 이 정도로 일단 오리엔테이션 겸 정규 강의, 오리엔테이션 겸 오픈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요 타임 이후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짧고 굵게 내시니까 한 4시간 정도로 훅 달려서 빨리 짧고 굵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좀 줄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유튜브로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감사합니다.